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구름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구름대는 구름대가 매물대를 나타내주고 매물대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송촌놈 신청한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매물대는 구름은 매물대고, 그리고 구름은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구름은 동행성하고 선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행성을 가지고 있고, 구름이 왜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갈 거는 블루잉님의 기법을 알게 돼서 구름대하고 40 지수 이평선, 80 지수 이평선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구름대의 선행성에 대한 내용 때문에 다시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어, 단순 이평선으로 돌아왔고요. 단순 이평선 5 이평선, 10 이평선, 60 이평선, 120 이평선, 240 이평선을 쓰는데, 지금은 선행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60 이평선, 노란색 60 이평선과 파란색 120 이평선 두 개만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구름대가 선행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왜 매물대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주식이나 뭐 해외 선물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계신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잘 듣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선이 이 노란색 선이 62평선이에요. 단순.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122평선이에요. 이것도 단순이에요. 단순. 그럼 얘가 60과 120인데, 잠시만요. 이게 왜 선행성을 가지냐면, 자, 62평과 122평이 있는데, 구름대가 이 62평과 122평 안에 위치를 이렇게 해주게 되고, 여기 파란색으로 구름대 역배열이 되는데, 62평과 122평 안에 완벽히 일치하지 않지만 구름대 모양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구름대가 60과 122평의 두께와 한 70% 정도, 70에서 80% 이상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더 가볼까요? 앞으로 쭉. 되게 느리네요. 조금만 빨리 갈게요. 와보시면 좀 더 갈까요? 자, 여기도 보면 62평과 120평이 있고, 그 안에 구름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구름대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62평선과 122평선이 있고, 구름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쭉 가서,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도 62평, 120평 역배열이잖아요. 노란색이 60, 파란색 120 역배열인데, 구름대도 역시 역배열로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62평, 122평 정배열로 상승하죠. 구름대가 이 이평선 안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구름대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는 26일 앞에 그려져. 4캔들까지 치면은 26봉 앞에 캔들이 26개 캔들 앞에 이 구름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내 현재 있는 캔들에 있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구름대를 이 앞에다 표시를 하는데, 이 앞에 표시되는 만들어지는 구름대가 이 지나고 그 위치에 캔들이 갔을 때 보면 162평선과 122평선의 이 모습과 어느 정도 상당히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구름대는 정확하진 않지만 다른 이평선을 뭐 더 50이나 50, 100 뭐 이렇게 뭐 6, 70, 뭐 130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완벽히 일치하는 이평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평선이 62평선과 122평선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많이 쓰는 62평선과 122평선의 모습과 구름대의 모습이 상당 부분 일치를 하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구름대 160과 122평이 있고, 구름대가 그 안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막 이평선 수렴해서 옆으로 가니까 구름대도 이렇게 얇게 가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구름대는 62평과 122평선을 26봉 앞에 26개 캔들 앞에 26개 캔들 앞에 그 캔들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구름대를 통해서 앞으로 62평선과 122평선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구름대 여기서부터 역배열이 돼서 62평선, 122평선이 있고, 구름대가 역배열로 파란색으로 음운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역배열이니까 구름대 역배열이고, 이평선도 역배열이니까 캔들이 역배열 안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자, 여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62평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골든코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양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죠? 음운이 만들어져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구름대는 이게 이제 구름대가 제가 선행성을 가진다고 얘기하는 게, 현재 위치에서 26봉 후, 아니면 25봉 후, 그러니까 26개 캔들 앞에 구름대가 그려지는데, 그 구름대 위치에 갔을 때 62평선과 122평선의 모습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62평선과 122평선의 모습을 앞에 26개 캔들 앞에 그려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평선이 장기 62평선과 122평선은 중기 또는 장기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들이 구름대가 음운일 때는 역배열이에요. 양운일 때는 정배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배열에서 큰 상승이 나오고, 역배열에서는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 구름대가 앞에 구름대가 양운이다. 그러면 앞에 이제 62평선과 122평선이 정배열이 된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앞에 정배열이 되는데 캔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정배열 위에서 캔들이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캔들이 구름대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정배열 상태가 계속되고, 정배열은 매수세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언제까지? 구름대가 역배열로 앞구름이 역배열로 바뀌기 전까지. 아니면 캔들이 구름대를 뚫고 내려가기 전까지. 반대로 앞구름이 음운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62평선과 122평선이 역배열이 되겠구나. 역배열이 되면 매도세가 강해지고 캔들이 구름 아래로 내려가고 62평선, 120평선 아래 캔들이 위치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나오겠구나. 언제까지? 캔들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오거나 앞구름대가 정배열로 바뀌어서 정배열이 계속 유지돼, 앞구름이 양운으로 바뀌어서 정배열이 계속 유지되기 전까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평선은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이 두께만큼의 저항이에요, 저항. 이평선의 역배열, 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저항이 강한 거고, 매물이 많은 거예요. 물려있는 매물이. 그리고, 보시면, 이 정배열에서 이 밑에 있는 이평선들은, 지지 역할, 매수세죠.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지지 역할. 그래서 이 내려올 때, 이 부분에 닿을 때마다 매수세가 발동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의 두께를 통해서 매물대를 알 수 있고 지지저항을 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 구름대의 두께와 이 60, 122평선의 이격도라고 하죠. 이 차이 값이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구름대가 두꺼울 때는 이 이격도가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이에요. A라고 하면 A라는 값이 이격도인데, 이 구름대가 두꺼워지면 62평선과 120평선,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에 이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게 좁아지면 이격도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 이평선 간의 거리가 좁을 때는 매물이 적은 상태고, 넓을 때는 매물이 많은 상태예요. 역배열일 때는 저항 매물이 많은 상태고, 정배열일 때는 지지 매물이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이평선들이 어떻게 정배열이 되는지 역배열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매물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의 크기를 통해서 지지 저항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름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좀 하면서 좀 말이 꼬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그 62평선과 122평선을 가지고 타임프레임 개념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캔들이라든지 이평선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